최근 1년이 넘게 이렇게 우하향하던 어떤 그래프가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건 어떤 데이터일까요? 최근 1년만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내려오던 수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마치 상패 직전의 코인 차트 같기도 하죠. 이건 바로 미국인들이 구글에서 검색한 코로나 검색량 추이입니다. 코로나 검색량이 최근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변종 이름은 에리스입니다. 예전에 연착륙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프트 랜딩 검색량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한 건데 연착륙 검색량이 ATH 올타임 하이를 찍었죠. 이 연착륙에 대한 정보의 홍보가 간절할수록 오히려 주가는 하락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변수가 있으면 곤란한데 이 상황에서 바이든에게 보고가 하나 올라갔습니다. 바로 백신을 미리 개발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코로나 백신이죠. 실무진이 이야기하기를 코로나19 병원 입원 수치가 22%가 늘었다 이야기하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프로 보면 확연히 티가 납니다. 이렇게 추세가 꺾여서 반대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여름인데 이 정도의 증가율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만약 운이 나빠서 가을을 넘어 겨울에 유행이 악성으로 변이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 바이든이 작년에도 여름에 증가할 때 의회에 예산 증액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거절했어. 나보고 돈 많이 쓴다고 뭐라 하더라. 이번엔 작년과 뭐가 좀 달라? 실무진이 대답합니다. 다행히 사망률은 여전히 낮지만 증가율은 높습니다. 만약 변이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뒤집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의회가 예산 통과해주면 변종 백신 대응 개발 시작하고 우선은 기존에 개발된 백신으로 부스터 백신 의무화안을 띄워 의무화안이라고 하는데 지금 마스크도 안 쓰는 상황에서 과연 이 백신 의무화안이 먹힐까요? 거기다가 왜 의무화안을 이야기했을까요? 이건 아마도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픈 경제에 더 이상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와 은행에 의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로 바꾸는데 다양한 제동 장치가 걸려 있지만 사실 이게 열려 있다고 해도 지금은 들어올 돈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개인 저축이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끌어올 곳이 없는 거죠. 참고로 개인 저축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에서 발표하길 이번 분기 9월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대부분의 데이터를 체크해 봤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 달 동안 스테이블 코인이 68.9억 불의 소각이 일어나서 유동성이 확 줄어들었어요. 엄청난 액수죠. 약 8에서 9조 원이 줄어든 거죠. 어쨌든 이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속 없이 요란한 녀석. 해당 데이터를 보면 이런 것들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환율로 완전 박살이 난 터키에서 달러 패깅 코인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부상했느냐? 한 달 동안 거래량만큼은 10배가 늘었다고 해서 기대를 했지만 전체 거래량은 약 2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민팅은 28억 달러, 소각은 26억 달러로 총합 2억 달러 정도가 플러스 되는데 그쳤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았죠? 거래량은 많았지만 실제로 남은 건 약 2,6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뭔가 이상한 애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자랑하는 테더를 보내고 받는 유니크 어드레스의 움직임이 한 달간 약 80에서 90만 개 사이예요. 그런데 이걸 가뿐히 넘는 애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바이낸스 패그 USD입니다. 바이낸스 패그 USD는 더 이상 민팅도 하지 않는데 400에서 860만 개의 유니크 주소들이 매달 튀어나오면서 거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일까? 영화 세월간이에 나온 시험지를 뒤섞는 장면이 생각나는 부분이에요.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장면 굉장히 재밌는데 시험지를 늦게 내는 상황에서 교수님께 우리 이름을 아느냐 여쭤보고 내가 니들 이름을 어떻게 알아? 라고 하니까 자기네들 시험지와 기존에 제출한 시험지를 섞어서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처럼 많은 경우의 수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전체를 파악하기 힘들게 만드는 게 목표인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이 시장에서 약진을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있을까?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기대를 할 만한 스테이블 코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아장아장 걷는 수준이에요. 바이낸스가 밀어준 FDUSD와
RWA, 리얼월드 에셋에 활용될 가치가 있는 다이가 있긴 한데 FDUSD는 홍콩에서 발행한 퍼스트 디지털 USD죠. 이쪽은 아직 좀 어수선합니다. 10억 달러를 송수신하는 주소가 21개, 36개에 불과해요. 이쪽은 아직 테라포밍조차 되지 않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꼬리가 잡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많이 보급되고 많이들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남아있는 다이는 분명 흐름을 탈 수 있는 코인인데 배짱을 부리고 있어요. 차세대 먹거리인 대출 플랫폼 AV의 GHO와 메이커다오의 다이를 이용한 풍차 돌리기에 사람들이 그닥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 집행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이커의 RWA 리얼월드 에셋 보유 자산은 얼마나 안전한가요? 두 번째, 메이커는 2024년에 발효되는 기업 투명성법 규정을 어떻게 준수할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선 이 2번은 메이커다오는 여기에 관해서 벌금을 내는 게 확정인데 아직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메이커다오는 국적이 없는 가상회사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배를 째기에는 1번 항목이 걸려요. 메이커다오가 보유한 미국 국채와 예금은 미국의 은행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체는 없지만 얘네들이 미국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동결시켜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센티멘트가 호재라고 하나 글을 올렸죠. 8월 22일 이후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글을 썼는데 그냥 보면 반등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걸 기준을 잡은 게 좀 이상해요.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엄청난 하락 속에서 잠깐 고개를 들었을 뿐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불안 요소와 불확정 요소가 너무나 많죠. 홍콩의 FDUSD는 좀 요원하고 메이커다오가 깔끔하게 벌금 내고 정신만 차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새로운 버전은 이더리움에서 솔라나로 하겠다라는 투표도 아닌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가 솔라나에 영혼의 롱을 건 게 아니라면 제발 농담이라고 해줘 라면서 이런 혼란스러운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이커다오 설립자가 새로운 버전이 솔라나 확정은 아니다 라고 코인리스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풍차 돌리기 좀 제대로 해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코인 정보는 크립토웨일과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